희귀병을 앓던 재벌 회장은 간호사에게 하루만 자신의 딸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의 아내가 변호사 그리고 유언장과 함께 나타났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 박수진은 부엌의 작은 식탁에 앉아 수북이 쌓인 고지서와 구인 공고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외로움과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8살의 간호사인 그녀는 강인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연약한 건강 상태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짙은 갈색 머리와 맑은 눈은 세심하고 다정한 성격을 암시했다. 보육원에서 자란 수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왔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해. 그녀는 구인 목록을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최근 들어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돈이 없어 그녀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절실했다. 바로 그때 마치 그녀의 기도를 들은 듯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일자리 제한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수지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최유라입니다. 제 남편을 돌봐줄 간호사가 필요한데 박수진 씨를 강력히 추천받았습니다. 수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정식 간호사 직책을 맡은 지는 꽤 오래되었다. 제가 그 자리에 지원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간병 일에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녀는 실망감을 조심스럽게 감추며 대답했다. 제 남편 김재혁 회장님께서 당신의 실력을 언급하셨어요. 당신처럼 경험 많은 사람이 급히 필요합니다. 유라가 말을 이었다. 오늘 저희 집으로 면접을 보러 와주실 수 있겠어요? 수지는 믿기지 않는 행운에 즉시 동의했다. 네, 물론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평창동에 위치한 김 회장의 호화로운 저택에 도착하자 딱딱한 태도와 계산적인 표정의 유라가 그녀를 맞았다. 면접 내내 유라는 남편의 건강 문제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 듯했다. 김 회장님은 희귀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들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유라가 털어놓았다. 의사들이 과장하는 걸 거야. 그렇게 심각할 리 없어. 수지는 김 회장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그의 예우에 대한 유라의 무심한 태도에 불안감을 느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괜찮으시다면 김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녀는 유라의 차가운 말에 담긴 함의가 불편해 제안했다. 어쩌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 수지는 한 가닥 희망에 매달렸다. 그때 정원사 복장을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끊겼고 유라는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지금 안 보여요? 당장 나가요. 유라가 정원사에게 소리쳤다. 정원사는 모욕감에 어깨를 늘어뜨리며 날카로운 말을 받아들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수진의 동정적인 시선을 느꼈다. 수진은 이 대화에 마음이 불편했고 그 남자에게 미안했지만 김 회장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방문 목적에 집중했다. 그가 방치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탁드립니다. 김 회장님을 지금 바로 뵈어야 합니다. 김 회장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수지는 자신을 소개하기도 전에 그의 고통을 알아차렸다. 김 회장은 침대에 누워 심하게 기침하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안색은 창백했다. 숨쉬기 힘들어 하시는군요. 그녀는 서둘러 속삭였다. 즉시 행동에 나선 수지는 그가 숨쉬기 편하도록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상태가 악화되자 수지는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그의 생명을 구했다. 그가 다시 얕은 숨을 내쉬기 시작하자 그녀는 제때 개입한 것에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 회장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당신 손은 축복받았어. 고맙소. 그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의 허약한 모습과 창백한 얼굴을 보며 수지는 그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의심했다. 이제 훨씬 나아졌소.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녹색 눈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수진을 깊이 응시하고 있었다. 영양실조 같아 보여.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는 걸까? 그녀는 유라에 대한 의심의 고통을 느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기쁘네요, 회장님. 그녀가 미소로 답했다. 문가에서 유라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솜씨가 좋은 것 같군요, 박수진 씨. 그녀가 말했지만 그 말투는 다른 결과를 바랐다는 것을 암시했다. 어쨌든 제 남편은 제가 돌볼 수 있어요. 그는 회복 중이고 이건 그냥 사고였을 뿐이에요.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 간호사를 원하오. 김 회장은 아내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며 주장했다. 수진 씨,
제발 이 자리를 맡아주시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소. 수지는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뻤지만 상황의 무게를 느꼈다. 김 회장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유라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가능하다면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종일 근무하고 싶습니다. 근처에 머물 작은 공간만이라도 있다면요, 이 안락의자라도 충분합니다. 그녀는 그의 건강과 유라의 의도를 모두 걱정하며 제안했다. 필요한 만큼 머물러도 줬소. 김 회장이 고마워하며 선언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본 뒤 아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유라, 그녀를 위해 가장 좋은 손님방을 준비해 주시오. 그녀가 해준 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오. 그가 명령했다. 수진이 김 회장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고 그녀 자신도 점점 더 쇠약해지고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돈을 더 벌어서 병원에 가봐야 해. 쉬는 날에 다른 일을 찾아볼까? 그녀는 생각했지만 자신이 없을 때 김 회장의 상태가 악화될까 두려워 그를 떠날 수 없었다. 회장님이 나아지면 나를 돌봐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필수 약품과 의료 지침이 가득한 쟁반을 들고 저택의 넓고 화려한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지침을 꼼꼼히 따랐지만 그녀와 김 회장의 건강은 매일같이 나빠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었다. 회장님은 내가 필요해. 그녀는 계단을 오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거물의 넓은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막 전화 통화를 끝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다. 그가 전화를 내려놓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녹색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수진 씨.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마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겠소. 그의 말은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수진은 재빨리 약 쟁반을 그의 침대 옆에 놓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느껴졌다. 김 회장에게는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수진이 무언가 물어보기도 전에 그녀는 쟁반 위에 놓인 낯선 병과 2개의 의문의 봉투를 발견했다. 그녀는 유라가 준비하는 모든 약과 서류를 알고 있었기에 이는 이상했다. 이게 뭔가요? 그녀는 그의 약이 바뀐 것에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이 약과 서류들은 앞으로 중요해질 거요. 김 회장이 희미하게 설명하며 믿을 만한 친구가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혼란스러웠지만 수지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회장님? 그녀가 진심으로 물었다. 회장님의 건강이 제 최우선입니다. 김 회장은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 했다. 감사와 필요 사이에서 그의 손이 떨렸지만 몸이 너무 무거웠다. 수진 씨, 당신은 내 어두운 날들의 빛이 되어 주었소. 하지만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어렸다. 내 딸인 척 해주시오. 나는 떠나고 싶지 않소. 격렬한 기침이 그의 말을 끊었고 수지는 그의 등을 두드렸다. 제발 하루만 나를 당신의 아버지처럼 대해주시오. 이건 중요하오. 그는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한 채 힘겹게 말했다. 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건가요, 회장님? 수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는 회장님이 나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녀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수진 씨,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요. 내게는 시간이 없어. 그가 희미한 목소리로 애원하다가 다시 더 심한 기침 발작에 시달렸다. 수지는 즉시 그를 도왔다. 그렇게 할게요, 회장님. 아니,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그녀는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농담을 던졌다. 그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갑자기 이 노인과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하지만 김 회장이 그의 부탁이나 새로운 약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갑자기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유라와 변호사가 들어왔다. 시간 됐어요, 여보. 유라가 방 안의 차분한 감정을 깨트리며 차갑게 알렸다. 마지막 유언장에 서명하셔야 해요. 모든 걸 확실히 하기 위해 변호사님도 모셔왔어요. 그녀가 딱딱하게 말했다. 고조되는 긴장감을 느낀 수지는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가득 찬 채 김 회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것 때문에 딸인 척 해달라고 하신 걸까? 이 서류에 서명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김 회장의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 어려워졌다. 유라는 무심한 듯 그에게 집중했다. 그의 상태가 악화되는 와중에도 여보, 지금 서명해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녀는 서류를 밀어붙이며 재촉했다. 쇠약해진 몸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굳건한 손으로 유라를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유라,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요? 그는 원망과 실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어지럼증을 느꼈다. 지금 쓰러지면 안 돼. 그녀는 생각하며 김 회장의 상태에 다시 집중했다.
그의 침대에 부착된 장비들이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불규칙해졌고 이는 다가오는 위험의 불길한 신호였다. 무슨 일이죠? 수진이 걱정스럽게 소리치며 김 회장에게 달려갔다. 자신의 피로는 잠시 잊은 채였다. 유라는 위급한 상황을 감지하고 김 회장에게 다가가 주장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서명해야만 해요. 그녀는 임박한 위기의 경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밀어붙였다. 김 회장은 남은 힘을 다해 종이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그의 의식은 희미해지고 눈이 감겼다. 유라, 나. 그는 힘없이 말하다가 손이 떨어지고 머리가 기울며 의식을 잃었다. 수지는 즉시 생명을 구할 장비를 가지러 달려갔다. 그녀의 간호사 본능이 깨어났다. 쇼크 상태예요. 그녀는 유라를 향해 걱정과 후회가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미룰 수 있었어요. 그는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유라의 결정으로 김 회장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고 이제 수지는 그를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 직면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그를 구해야 해. 수진이 김 회장을 소생시키는 데 집중하는 동안 유라가 개입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밀쳐냈고 기구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당장 나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괜찮았어. 유라가 소리치며 수진을 방 밖으로 밀어냈다. 유라의 단호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의무감과 절박함으로 김 회장 곁에 머물렀다. 해야만 해요. 수진은 스스로에게, 그러나 유라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라의 감정적인 공격에 맞서 단호했다. 김 회장이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수진은 깨달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그녀는 승인되지 않은 약을 집어들었다. 절박한 조치였다. 회장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자신의 말이 그에게 힘을 주기를 바라며 부드럽게 말했다. 유라는 수진의 용기에 놀라 서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남편한테서 손 떼.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수진은 흔들리지 않고 김 회장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그는 더 나은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었어야 할 대형 제약회사의 소유주였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진은 김 회장에게 주사를 놓았다. 매 순간이 멈춘 듯했고 그의 생명을 건 도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할 회복의 기미를 기대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기대했던 회복은 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의 호흡은 더욱 얕아졌고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다. 이럴 리가 없어. 수지는 자신의 결정에 가슴이 무너지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이전에 김 회장에게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제안했던 비상 버튼을 누르며 속삭였다.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도 유라는 격렬한 분노로 수진을 마주했다. 당신은 그가 서류에 서명하는 것조차 막지 못했어. 이제 충분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수진은 극심한 후회에 휩싸였다. 유라는 차갑게 덧붙였다. 경비원이 당신을 밖으로 안내할 거야.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방을 나가기 전에 말했다. 잠시 김 회장과 단둘이 남게 된 수진은 재빨리 서류들을 유니폼 안으로 숨겼다. 유라가 다시 들어오기 전이었다. 버티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녀는 힘겹게 숨쉬는 남자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나타나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동안 갑작스러운 현기증이 그녀를 덮쳤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서둘러. 경비원이 명령했다. 수지는 속으로 분개했다. 나는 그저 그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경비원이 그녀를 밀쳐 진입로에 넘어졌다. 그녀는 힘없이 누워 있었고 주변이 빙빙 돌았다. 경비원은 그녀를 내버려 두고 안으로 돌아갔다. 수지는 잔디에 몸을 의지해 간신히 일어섰다. 그때 정원사가 다가와 그녀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의 부드러운 말투는 거친 외모와 대조적이었다. 김 회장님이. 상태가 안 좋아요. 수지는 정원사의 도움에 감사하며 대답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 회장을 위한 구급차가 오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병원에 가야 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유라가 자신을 동행하게 두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녀는 어지럼증과 극심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몇 주 동안 몸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몸을 기대 힘을 짜내며 유니폼 주머니를 확인했다. 접힌 봉투들이 그 안에 있었다. 여기에 쓸만한 게 있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하며 봉투 하나를 열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김 회장에게 자신도 모르는 딸이 있으며 그 딸 역시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양성친자 확인서였다. 딸을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누굴까? 그녀는 걱정스럽게 자문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접수처로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걱정으로 가득 찬 채였다. 환자분 한 분을 뵈어야 합니다. 성함은 김재혁입니다. 그녀가 절박하게 말했다. 접수원은 동정심이 어리지만 전문적인 태도로 대답했다. 지금은 가족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도덕적인 딜레마에 직면한 그녀는 자신을 딸처럼 여겨달라는 김 회장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다. 수지는 친자 확인서를 손에 쥐고 거짓말을 했다. 제가 그의 딸입니다. 이 서류가 증명해요. 지금 당장 그를 봐야 합니다. 그녀는 증거로 서류를 내밀었다. 다행히 아이의 성별이 언급되지 않아 위기를 모면했다. 접수원은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끝없는 병원 복도를 따라 안내되었다. 접수원 뒤를 걸으며 수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녀의 내적 갈등을 반영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걸까? 그녀는 속임수에 찬 결정의 무게를 느끼며 자문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김 회장을 돕겠다는 그녀의 약속이 그녀의 결심을 굳건하게 했다. 그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심호흡을 한 뒤 안으로 들어서자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허약한 김 회장의 모습이 보였다. 기계음 하나하나가 그의 위태로운 상황을 상기시켰다. 수지는 김 회장의 차트를 작성하고 있는 의사가 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회장님, 저 수진이에요.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그녀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의 딸인 척 하겠다는 약속을 떠올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의사에게 돌아서서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제가 그의 딸입니다. 그의 상태에 대해 업데이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억지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의 대답은 무거웠다. 김 회장님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감정을 꿰뚫어 슬픔을 더욱 깊게 했다. 삶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녀는 개인적인 시간을 요청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그녀는 침대로 다가가며 물었다. 의사가 떠나자 수진은 김 회장 옆 의자에 앉았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회장님, 제 약속을 기억해요. 지금 저는 당신의 딸로서 여기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속삭였다. 만약 우리가 진짜 부녀였다면 지금쯤 우린 바닷가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고통 없이 이야기하고 웃고 바닷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요. 그녀의 조용한 상념은 유라가 칼날처럼 부드러운 장면을 가르며 방으로 들어오면서 깨졌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유라가 날카롭고 비난에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 당신은 해고됐어. 내 남편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 극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단호하게 맞섰다. 당신은 날 해고할 수 없어요. 내가 그의 딸이니까. 그녀는 봉투를 거짓 증거로 들고 힘주어 말했다. 유라는 경멸에 찬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딸이라고? 네 꼴을 좀 봐. 넌 절대 우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녀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수진은 굳건했다.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이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몸은 약해졌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를 위해 여기 있어요. 그들의 언쟁은 유라가 수진을 내쫓기 위해 부른 병원 직원들이 도착하면서 중단되었다. 이 여자가 환자의 안정을 방해하고 있어요. 당장 내보내세요. 유라가 명령했다. 수진이 김 회장에게 다가가려 할 때 현기증이 덮쳐 그녀는 쓰러졌다. 아직 가기 싫어요. 그녀는 김 회장의 손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고 속삭였다. 움직였어요. 그녀는 유라의 명령이 귀에서 멀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수진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다른 병실에 있었다.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그녀는 깨닫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링거를 뽑았다. 그녀는 소지품, 전화기, 그리고 김 회장의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를 챙겼다. 그녀는 서류에 적힌 의료기관에 힘없이 전화를 걸었다. 즉시 연결되었다. 네, 이 박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 박사님, 저 박수진입니다. 김재혁 회장님의 간호사예요. 회장님 상태가 위독해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회장님이 제출하신 의료 서식에서 박사님 정보를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를 도와야 해요. 그녀는 스스로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목소리에 힘을 주려 애썼다. 아, 수진 씨. 맞아요. 김 회장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분 곁에 계세요. 이 시간에 혼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를 보호해야 해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 박사의 대답은 수진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무슨 일이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녀는 자신이 김 회장 곁을 떠난 것이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장했다. 현재 김 회장님은 희귀병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바로 그 병이죠. 혁신적인 치료법이지만 아직 시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시험 결과를 받아 치료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간이 김 회장님에게 유리하지 않지만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 박사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즉시 병원으로 가서 그를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를 떠나지 마세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검사 결과는 내가 김 회장님께 투여한 약과는 관련이 없어. 만약 그 약이 실패하고 내 행동 때문에 그가 잘못된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수지는 두려움에 떨며 생각했다. 그의 곁에 있어야 해.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녀는 결심했다. 다리가 타는 듯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어섰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더욱 강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졌다. 병원 복도를 걷는 여정은 엄청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가고 있어요, 회장님. 조금만 버티세요. 그녀는 김 회장의 파일을 들고 병원으로 서둘러가며 속삭였다. 주님, 이 박사님보다 먼저 김 회장님께 도착할 힘을 주세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그녀는 힘겹게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했다. 김 회장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분주한 장면과 마주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노신사를 돕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두르는 대화 속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김 회장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자를 잃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의사가 말했고 이는 수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수진이 자신의 쇠약함을 이겨내며 다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갑자기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한 의사가 대답하는 동안 기계음은 계속 울렸다. 우리가 그를 잃어가고 있어요. 수진은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창백한 피부와 힘겨운 호흡을 보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제발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녀는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의료진에게 애원했다. 그가 떠나게 두지 마세요. 수석 의사가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심각한 표정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 회장님의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아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고 이는 그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를 구할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시도해야 해요. 그녀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음에도 용감하게 말했다.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김 회장에게 돌아섰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당신 자신도 돌봐야 합니다. 너무 쇠약해 보이시는군요. 의사가 반박했지만 수지는 다시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잊어주세요. 그가 중요해요. 만약 제 때문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녀의 시야가 다시 흐려졌다. 그를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의사는 의료기기를 조정하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섰다. 당신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그의 상태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의 쇠약함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김 회장님도 위험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분명 당신이 보살핌 받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의 회사를 알기에 그가 상황을 이해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계속 말했다. 수지는 의사가 김 회장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듯 살짝 뒤로 물러섰다. 현실주의요? 그는 저에게 단순한 환자가 아니에요. 김 회장님은 다른 누구도 주지 못했던 희망을 계속 싸울 이유를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 그를 놓을 수 있겠어요? 그를 저버리지 마세요. 우리 둘 다 그렇게 맹세했잖아요. 그녀는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약 부족으로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수지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의식을 잃기 전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애원이었다. 제발 그를 구해주세요. 며칠 후 수지는 다른 병실에서 깨어났다.
눈부신 빛에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지? 김 회장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그녀는 이곳이 김 회장을 찾아갔던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옮겼나 봐. 그녀는 의식을 잃기 전에 일들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어디에 있든 근육통이 사라진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수지는 쉽게 일어설 수 있었고 몸에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통증이 전혀 없었다. 몸 상태가 좋아진 그녀는 의사를 부르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누르고 주변에 의료진이 있는지 살폈다. 익숙한 신사가 들어와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 활짝 웃었다. 수진 씨,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저는 이 박사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며 그녀의 침대로 다가왔다. 저는 김 회장님의 주치의이자 제약 전문가로서 긴밀하게 일해왔습니다. 전에 전화로 이야기했었죠. 김 회장님은요, 상태가 어떠세요? 알아야 해요. 그녀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정보는 곧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의 주치의가 곧 도착할 거예요. 이 박사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수진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제 친구 김 회장님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돌보느라 당신의 건강이 희생되었어요. 당신처럼 이타적인 사람을 만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이 박사가 그녀의 노력을 칭찬했지만 다른 의사가 도착하면서 그의 말은 중단되었다. 수지는 새 의사에게 김 회장의 상태를 즉시 물었지만 관심은 여전히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치료 덕분이죠. 그가 그녀의 심장 박동을 추적하는 의료기기를 모니터링하며 말했다. 저는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수진이 두 사람에게 고백하며 현재 실직 상태임을 밝혔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할 수 없어 불안해하며 김 회장이 무사하고 다른 간호사가 자신처럼 정성껏 돌봐주기를 바랐다. 이 박사가 안심시켰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김 회장님에 대한 당신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저희 기관에서 모든 것을 부담할 겁니다. 일자리에 관해서는 퇴원하시면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비록 유라가 좋은 추천서를 써줄 리 만무해 즉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주저했지만 말이다. 몇 가지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인생의 시련에 맞설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다짐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 박사는 그녀를 김 회장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제 짐을 가지러 여기에 데려오신 건가요? 그녀는 시련의 시기에 자신의 안식처가 되었던 집을 마주하며 물었다. 아니요. 안에서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밝히고 기관에서 처리할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수지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저택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거실 문을 열고 서서 미소로 자신을 맞이하는 김 회장을 보고 얼어붙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기쁨에 차 외쳤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기도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녀는 김 회장이 다가오는 동안 물었다. 그가 봉사하는 내내 그녀는 그가 걷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심각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걸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기쁨에 참말했다. 김 회장이 다가오자 그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잠시 동안이었다. 수진 씨, 당신은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나를 구했소. 하지만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모든 것을 바로 말할 수 없었어. 미안하오. 김 회장이 고백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그의 깊은 시선에 놀라 잠시 뒤로 물러섰다. 왜 그가 불안해 보일까? 그녀는 차분한 미소를 짓기 전에 조용히 생각했다. 제발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건들을 맞춰보려 하지만 너무 많은 질문이 남아 있어요. 당신의 딸은 누구죠? 그녀도 구하셨나요?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차 수진을 바라보았다. 내게 딸이 하나 있소.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밝혔다. 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때까지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소. 검사 결과가 오래 걸렸지만 그래 그녀를 구했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지는 그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건강하게 저를 보고 웃어주는 것을 보니 감사합니다. 그가 말을 맺었다. 그 말은 수진의 얼굴에 충격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녀의 표정은 그의 말의 진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극심한 놀라움을 보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부드러운 미소로
김 회장이 분명히 말했다. 네가 내 딸이다. 수진아, 바로 너야.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진지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가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제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이 뺨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물었다. 제가 그녀인 척 연기하라고 하신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이것이 농담일까 두려워하며 물었다. 가족을 갖는 것이 그녀의 가장 소중한 꿈이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의 미소는 슬퍼졌다. 그래, 네가 내 딸이다, 수진아. 내가 그 역할을 연기하게 한 것은 내 마지막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에 그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네가 보육원에 있을 때 네 꿈에 대해 알게 되었어. 아버지를 찾는 것 말이야.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너에게 진실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 그 점에 대해 사과한다. 아버지의 말의 진실이 천천히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감정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요. 그녀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가운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께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걸 모르셨어요? 김 회장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대답에는 슬픔이 번졌다. 네 어머니는 불행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우리는 결혼했지만 그녀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지. 그녀는 말도 없이 다른 남자와 함께하기 위해 떠났어. 그녀가 나를 떠날 때 임신한 사실을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수진아, 우리 삶은 매우 달랐을 거야. 그녀는 너를 낳은 후 보육원에 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 수진은 어머니의 이야기와 잃어버린 삶에 대해 슬퍼하며 흐느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다. 진짜 아버지가. 김 회장이 다가와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드디어 가족이 생겼어. 이 기적에 매일 감사해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질문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김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가 털어놓을 내용은 무거워 보였다. 유라는 내 병을 알게 되자 내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너에 대해 발견했지만 나에게는 숨겼지. 한 번은 내가 약을 가지러 갔다가 네 사진을 봤어. 네 젊은 시절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서 즉시 직감했지. 탐정을 고용해 너를 찾게 했어. 비록 우리의 관계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네가 혼자서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까 두려워 너를 고용했어. 유라는 너를 고용하는 것을 반대했지. 아마 내가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을 거야. 그녀의 비밀스러움이 보호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 그녀는 너를 내쫓고 싶어 했지만 나는 허락하지 않았어. DNA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나를 돌보기 위해 네 병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어. 김 회장은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수진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바닥을 바라보았다. 걱정을 끼쳐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는 내 인생의 축복이다, 수진아. 하지만 나는 지난 사건들 속에서 네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싶었어. 나는 내 의료팀에게 우리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검사를 수행하는 것보다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치료법을 찾는 데 집중하라고 지시했어. 내 눈에는 그게 사소한 문제처럼 보였거든. 너는 이미 내 딸이고 내 가족의 일부였으니까. 김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가 내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그를 돌봤어. 수진은 김 회장을 다정하게 간호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김 회장의 표정은 딸에게 진실을 털어놓으면서 심각해졌다. 결과가 도착했을 때 내 죽음의 공포에 가려지지 않고 DNA 결과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 이상으로 검사 결과 유라가 내 상태를 악화시키고 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독살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했어. 김 회장은 눈을 닦았다. 다음에 할 말의 무게에 마음을 다잡았다. 유라의 행동은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지만 진정한 상속인인 너를 지키려는 내 결심을 굳건하게 했어. 수진은 폭로를 받아들이려 애쓰면서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게 된 안도감과 유라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제 유라는 어떻게 하죠? 김 회장은 결의에 찬눈으로 수진을 마주했다. 이 박사가 내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혈액 샘플을 채취했기 때문에 유라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있단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 아, 그래요? 치료법은요? 김 회장이 희망에 찬 미소로 대답했다. 우리 팀이 약 개발에 성공했어. 너를 구한 임상시험의 일부였지. 나는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이 약을 복용한 것이 내 생명을, 우리 생명을 연장시켰어. 딸아, 우리는 나았어. 수진아,
우리 앞에는 기쁨과 안도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기다리고 있어. 수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정말 멋져요. 그럼 우리 둘 다 희망이 있는 거네요.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래, 네가 태어나는 날에 맞춰 우리 여행 계획도 세워놨단다. 김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하던 말을 듣고 계셨군요. 수진이 감동받아 물었다. 그럼 따라. 우리가 바닷가에서 보내는 날을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할게. 수진의 눈은 감사와 사랑으로 빛났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에 대해 그녀가 감정을 담아 말했다. 그녀에게서 나온 아버지라는 단어는 김 회장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딸아. 너 같은 딸을 둔 것이 너무나 기쁘다. 다음 며칠 동안 김 회장의 사무실에서 부녀는 관계를 다질 뿐만 아니라 유라의 배신에 대한 법적 측면도 처리했다. 정의는 승리했고 유라는 김 회장의 유산을 훔치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려 했던 끔찍한 계획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감옥에 수감되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약으로 건강이 더욱 좋아졌고 수진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다. 그의 회복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약속들을 기념하며 웃음과 의미 있는 대화, 그리고 미래 계획으로 가득 찬 하루는 그들이 함께 나눌 소중한 순간들의 시작이었다. 수진은 김 회장의 제약연구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익숙한 학대의 징후를 인식하도록 훈련시켰다. 그녀의 계획들은 연구소의 명예를 가져다 주었고 방치와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딸의 힘과 공감 능력에 영감을 받은 김 회장은 연구소의 상당한 부를 그녀의 옹호 활동을 지원하는 데 바쳤다.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했다. 수진과 이 박사의 지도 아래 연구소는 환자들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여 업계 전반의 치료 품질을 높였다. 수진의 노력은 연구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인정받아 건강 및 웰빙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도록 초청받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통찰력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옹호 활동을 지원하도록 독려했다. 수진과 김 회장은 과거의 시련을 극복한 존중, 존경, 사랑을 바탕으로 함께 삶을 재건했다. 그들은 매일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고 모든 성공을 굳건한 팀으로서 축하했다.